이어서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장기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희 이봉규 TV엔 처음 모시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장기표 선생님은 민주화 투쟁의 뭐 원적격이시다. 괜찮습니다. 마이크 안 차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제 민주화 투쟁 하시다가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저쪽 진보 세력하고 말하자면 결을 같이 하셨었는데 이제 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워낙에 지금 뭐 좌파 독재라는 지금 폭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표 선생님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분노를 가지시고 금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국 운동을 하시게 됐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우선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평가하기 전에 맞습니다. 저는 사실 운동권 출신이지만 그 오래 전부터 그 종북적인 성향을 지닌 주사파 운동권하고는 좀 결의를 잘 이해했죠. 아주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달랐고 또 더욱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한 일이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학교 다닐 때 한 번 데모 한 번 한 일이 있지 그 이후에는 이 민주화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이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저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군요. 인정을 별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화 운동 뭐 한 분 하나 두 분 하나 다 좋은 거지만은 너무 그냥 뭐 민주화 운동의 대가이냐 그래서 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은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좌파 이념, 평등 이념, 말하면 사회주의 이념에 그대로 아직도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총체적으로 파탄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제 파탄, 말하자면 이 안보 포기, 또 이 교육은 붕괴되고, 또 이 외교는 고립된, 또 이런 이 총체적 파탄 상태. 삼권 분립도 뭐 다 막. 이 삼권 분립, 거기다 또 민주주의 자체를 또 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했고요. 그렇게 하면 문재인 씨는 그냥 그 민주화다 뭐 이런 거하고는 거긴 뭐 노무현 씨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씨도 사실 6월 항쟁 때부터 노무현 씨가 나온 거죠. 그 전에는 노무현 씨도 민주화 운동 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금만 좀 그 관련되면은 사실 이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그쪽을 계속 키워주고 있죠. 계속. 저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못마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뭐 민주화 운동 한 거는 적어도 지금 군사 독재가 끝장난 지가 근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도 이 뭐 민주화 운동 했네 안 했네 하는 것을 전 따질 겨를은 이미 많이 지났는데 이 정권이 하도 민주화 운동 한 것을 생색으로 내다가 보니까 자랑질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이 저는 계속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화 운동은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렇죠. 그게 벌써 그런데요. 진짜 이 민주화 운동을 새로 해야 되게 생겼어요. 진짜요? 지금이 뭐 군사 독재 시절보다 훨씬 더 나쁜 독재. 더 나쁜 독재잖아요. 이왕 말씀 났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분의 이 공수처법 하는 것도 이것도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사법권을 말하자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공수처법 과정에서 이 정권이 내세운 검찰개혁 아니습니까?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진짜 검찰을 권력의 죽으로 즉 권력의 시녀로 권력 말드는 검찰로 만들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말하면 법치주의야말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체거든요. 근데 이 법치주의를 지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민주주의가 위기인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뭐 알 수 있는 겁니다. 더더욱또 이분의 지금 이 검찰을 지금 협박하고 쫓아내고 귀양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도까지 보낸 거 이거 누가 귀양이죠. 누가 그랬다 귀양이라 그래서 참 그 말된다. 귀양이다 이거는. 이 귀양 보내는 정권은 뭡니까? 민주 정권 이런 거는 뭐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귀양 보내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왕조 정권 때 하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전제 왕조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전제 왕조 정권에 지금 비교되는 그런 지금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다른 하나의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 말하자면 군인들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그런 이 민주주의 파괴가 군사 독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전체주의 독재라는 게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즘, 독일의 히틀러, 나치즘, 또 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이 파시즘, 또 일본의 국국주의, 이런 이 독일의 그 히틀러도요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총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수 국가 권력이 다수 국민을 동원해가지고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선동이죠. 게베르스 같은 사람 앞세워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딱 이런 형태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검찰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국 수호, 뭐 조국을 사랑한다, 조국을 지키자.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여기에 국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면 이 검찰을 압박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뭐냐? 맨날 국민 내세우거든요. 국민을 내세워서 사실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이 위기는 경제 파탄, 안보 포기, 교육 붕괴, 뭐 이런 이 국제적 국정의 총체적 파탄도 문제지만 우리의 이제 국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권은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고요? 아니, 지들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이 있죠.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좌파 옛날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이념에 거기서부터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이 그래서요. 자기네들은 방향이 옳은데 뭐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데 이걸 잘 몰라준다.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자들만 많은 도산한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요. 실직 상태에 지면해가지고 굉장히 못 살고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말하자면 하위 20%의 소득 1분이라 그러는데 소득 1분위의 소득이 근 20% 이상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저 2017년 18년 4분기에는 그렇게나 많이 떨어진데도 뭐라고 말하냐? 국민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오름을 체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네들 옳다 이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이봉규 TV에 좀 제가 출연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정권이요. 근데 이분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 파탄 등도 문제지만 이분의 검찰 인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말씀해 그동안에 뭐 조국 수호 이런 거 뭐 빼고라도 대검찰청에는요 중요 간부 9명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다음 차장검사, 각부 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이건 그냥 부장이 아니라 검사장들입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9명 중에요 검찰총장 1명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른 데로. 뭐 제주도로, 부산으로, 대구로. 손발 다 잘라버린 거죠. 다 자른 거지.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는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네. 한두 명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좀 좌천도 시키고 뭐 쫓아낼 그런 건 들어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9명 중에 8명을 쫓아냅니까? 총장 하나 남기고 싹 그냥. 네. 정말 윤석열 총장도 거기다 또 뭐 윤석열 총장 뭐 항명 사건으로 뭐 징계 위에 해부한다는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또 여기다가 절차 알아보라고 지시했대요. 추미애가. 그 추미애가 이 항명 즉 나 명을 거역했다. 이 말 됩니까 이거? 그게 왕조 시대에 하던 말이죠, 그죠? 왕조 시대도 하던 말이고 이 검찰총장하고요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는 직급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 검찰총장이요 법무부 장관 뭐 명 따르고 하는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네. 전혀 아닙니다. 네. 명을 거역했다. 이 말 됩니까 이게? 그래서 네. 이것은 진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협박이나 모욕이 아니라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권은 하루 속에 끝장내야 된다고 봐서 네. 이 토요일 집회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저희가 네.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 이 수요일 날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 네. 오후 3시에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네. 말해 막가파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국민 권리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첫 번째는 1월 15일입니다. 네, 1월 15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이번 수요일이지. 모레. 모레. 네. 모레입니다. 모레군요. 지금 시점으로 모레고. 네. 네, 이 모레 수요일 날. 1월 15일. 네. 그 수요일 오후 3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연사들도 좀 좋은 분을 많이 모셨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신원식 장군이라고 아시죠? 예, 그럼요. 아주 참 해박하고 참 좋은 분. 또 이은주 의원. 네. 또 이 김태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한변 변호사. 네. 그분도 참 정말 진짜 법조인답죠. 네. 그다음에 또 이 사회 디자인 연구소 김대호 소장. 네. 그리고 또 이 사회학 박사인데 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홍석 박사. 네. 이런 분들. 또 저도 또 물론 연사로 나가고. 장기표 선생님도 물론 연사로 하시고. 그래서 이런 연사들이 나서서 문재인 정권 이 퇴진을 끝장내기 위한 국민대회를 이번 15일 날 수요일 날 오후 3시 동아면세점 앞에서 갔습니다. 그렇군요. 왜 또 수요일이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토요일 날 집회만 하면 사실 토요일 날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 바쁩니다. 바쁜 사람들만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그런 분도 있는데 왜 꼭 토요일만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토요 집회가 갖는 또 약간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는 의미도 좀 있고 또 특히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러 2시로 안 하고 3시로 해서 나중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좀 2-3시간 집회를 하다 보면 5시부터 이렇게 퇴근하시는 분, 6시에 퇴근하시는 분 합류하게 하려고. 그렇게. 근데 여기다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토요일 집회가 아니고 수요일 집회를 한 거는 이 토요일 집회는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 주도한 분들이 좀 이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분들이 많이 주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이나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좀 참여하는 거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학생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말 호화 멤버로 정말 이제 중도층까지 다 문재인 말하는 퇴출에 문재인 퇴출에 온 국민이 자 문바들 빼놓고 다 뭉치자 이런 의미시네요. 그래서 특히 청년 학생들이 나서야 됩니다. 앞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 국가적 위기입니다. 그럼요. 꼭 이게요. 외국의 침공을 받을 때만이 국가가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나라 망하면 위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죠. 경제 파탄에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네. 굴종적인 자세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은 뭐 평화 경제니 계산하면서 말하자면 한반도 이 평화를 정상시킨다 하는데 실제로는요 네. 남북 간에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으로 지금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 위기에는 청년 학생들이 계속 나섰습니다. 네. 뭐 3.1 운동부터 4.19 등등 역사적으로 했죠. 네. 그럼요. 뭐 6월 항쟁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네.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집회를 합니다. 아, 청년 학생들까지요?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요, 저 대학에 대자보도 붙이고, 네. 말하자면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예.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이 건국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보시나요? 뭐, 제가, 뭐, 저기, 우리가 되도록이면, 하여튼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굉장한 위기입니다. 예. 굉장한 위기입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럼요. 지금 해외 지금 여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정권은요, 안 좋은 줄도 몰라요. 대한민국 경제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 수출이요, 연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다음에 저 국민 총 생산도 지금 2%대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살만 고달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위기인 것을 말하자면 이 집권 세력이 알면 개선책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정권은 이걸 위기로 볼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하잖아요. 예산을 슈퍼 예산을 만드는데 국채를 또 70조나 이번에 예산에서 70조가 부채잖아요. 70조입니까? 저는 60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0조든 70조든.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이 정권이요,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냥 특히 지금 금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퍼붓겠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타 면제를 그래도 24조 원, 네. 생활 SOC, 뭐 동네 뭐 도서관 짓고 뭐 이런 거 한다고 8조 6천억 원, 일자리 예산 저 24조 원. 말이 일자리 예산이죠. 막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고요. 그것도 또요, 선거용입니다. 이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네. 또 여기다가 또 뭐 지방자치제 시기 가지고는 저 뭐 기본소득 해가지고요, 저 해남군 이런 데는 1년에 60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이런. 그러니까 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매표 작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 망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제 요 얘기로 들어보죠. 이제 그러면 장기표 선생님 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일생을 말하자면 이제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제 당을 주류 당에 안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민주당 이게 아니라 저 주류 정당 아닌 거 제3의 당을 창당하셨다 또 이렇게 실패하시고 이거 여러 번 하셨는데 왜 주류 정당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그거는요, 저의 역사의식 때문인데 그건 언제 하면 다음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민 여러분들도 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말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래도 말씀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려야죠. 저는요, 이 정보화 사회를 안 그럽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그 지난날 100명이 일해서 생산하던 양을 지금은 10명이나 1명이 생산해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계화, 이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또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라도 누구하고 통하고 모든 정보를 다 이 전화기 하나로 그냥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기 힘들어 죽겠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 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요, 그런 세상에 맞는
국가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신문명입니다. 제가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것은 즉 이 변화된 정치에 말하자면 이 정보화 세계화로 말미암은 신문명 시대의 도래에 맞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기존 정당들은 그런 정치를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더 알지도 못하고 저는 이런 데 대해서 가히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정당에 가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정당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저 주장대로 하면요 진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저는 정말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할 국가 방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는 책이 신문명 국가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 또는 불안 없는 나라 살맛 나는 국민 등의 책에 또 최근에는 제가 이 장기표의 정치혁명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자세한 말하는 정책을 제가 다음에 그 국가 비전은요. 다음에 또 시간을 가지고 이제 좀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다음 주에 한번 갖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일단 현안에 대해서 좀 짚을 텐데요.